일론 머스크가 요즘 한국에 보내는 시선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X에 한글로 댓글을 달고 저출산 문제까지 언급하며 한국을 거론하는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게 그냥 장난으로 보이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그의 손가락 하나하나에는 수십조 원짜리 반도체 계약이 걸려 있고 한국 대통령과의 독대까지 성사됐거든요. 도대체 왜 세계 최고의 억만장자가 이렇게까지 한국에 공을 들이는 걸까요? 단순한 호기심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그림이 숨어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머스크의 SNS 뒤에 감춰진 진짜 속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2015년 테슬라 코리아가 처음 문을 열었을 때만 해도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충전소는 부족하고 전기차를 받아들일 인프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죠. 머스크의 눈에 한국은 그저 아시아의 작은 시장 중 하나였을 겁니다. 그런데 2019년 12월 분위기가 180도 바뀌는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었죠. 머스크가 자신의 SNS에 기생충을 칭찬하는 글을 올린 겁니다. 자동차도 아니고 우주도 아니고 한국 영화를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머스크는 계산 없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한마디는 그가 한국이라는 나라 가진 소프트 파워, 그 문화적 영향력을 제대로 감지했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만든 콘텐츠 하나가 전 세계를 뒤흔드는 걸 보면서 머스크는 한국의 잠재력을 다시 계산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한국 사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머스크의 관심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해갑니다.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라 이제 한국 네티즌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 거죠. 결정적인 순간은 그의 AI 기업 XAI가 100억 달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이 났을 때였습니다. 한 한국 네티즌이 댓글로 일어남이라는 언어 유희를 던졌어요. 일론과 일어남을 결합한 위트 있는 농담이었죠. 보통 CEO라면 그냥 지나칠 법한 댓글이었는데 머스크는 달랐습니다. 나는 깨어있다라고 한글로 직접 답글을 단 겁니다. 이 순간 한국 인터넷이 들썩였죠. SNS는 순식간에 일론이 형이라는 별명으로 도배됐고 친근감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그냥 재미로 한 행동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머스크는 천재적인 마케터거든요. 그는 한국 네티즌들이 여론을 형성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그들의 반응이 얼마나 열광적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한 번의 소통으로 그는 한국 대중과의 정서적 거리를 단숨에 좁혀버린 겁니다. 머스크는 단순히 심심해서 한글로 댓글을 단 게 아닙니다. 그는 이미 한국인들의 특성을 꿰뚫어 보고 있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가진 빨리빨리 문화, 이걸 머스크는 완전히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급한 성격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민족이라고 본 거죠. 실제로 한국은 5G 상용화, 스마트폰 보급률, 온라인 결제 시스템 모두에서 글로벌 1등을 달렸습니다. 머스크는 이런 한국인들을 신기술 수용에서 한 발 앞서 있다며 공개적으로 리스펙트를 표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는 한국 네티즌들이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능력까지 계산해 넣었죠. SNS 하나로 여론이 형성되고 그 여론이 소비로 직결되는 구조를 정확히 파악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한글 댓글, SNS 활동은 단순한 친근감 쌓기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트렌디하고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소비 집단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었던 거죠. 머스크는 한국인들과 라포를 쌓으면서 동시에 미래 시장을 선점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머스크가 한국을 중요하게 여기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돈이죠. 정확히는 한국 투자자들의 막강한 자본력입니다. 서학 개미라고 불리는 한국 투자자들. 이들은 전 세계에서 테슬라 주식을 가장 사랑하는 집단 중 하나거든요. 재작년 7월 기준으로 한국인들의 테슬라 보유액이 무려 146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조 원에 달했습니다. 엔비디아를 제치고 해외 주식 보유 1위를 기록했을 정도죠. 20조 원이면 어느 정도냐고요? 웬만한 중소국가의 국방 예산보다 큽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제품 소비 시장이 아니에요. 테슬라의 주주 구성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파트너 국가인 겁니다. 머스크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를 통해 한국 투자자들은 정말 똑똑하다라고 직접 언급하며 감사를 표하기도 했죠. 이건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한국 개미들이 테슬라의 가치를 지지해주는 핵심 세력이라는 걸 인정한 거거든요. 머스크에게 한국은 그냥 고객이 아니라 든든한 우군이자 자본의 파트너인 겁니다. 그런데 한국 투자자들의 진가는 위기 상황에서 더 빛을 발합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매도하기 바쁘죠. 그런데 한국 개미들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며 공격적으로 물량을 담아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 둔화, 이른바 캐즘 공포가 확산됐을 때도 한국 시장은 완전히 역주행했습니다. 작년 테슬라 코리아의 판매량이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했어요. 특히 모델 Y는 무려 170%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했죠. 전 세계가 주춤할 때 한국만 홀로 폭발적으로 성장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다른 나라들이 테슬라를 외면할 때 한국은 주식도 사주고 제품도 사주는 이중 방패막이 역할을 한 거거든요. 머스크 입장에서 이런 시장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그래서 머스크는 한국을 피해 동맹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는 충성도 높은 시장, 그게 바로 한국이었던 거죠. 주가 방어에도 실제 판매에도 한국은 머스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겁니다. 머스크의 한국 사랑은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2년 12월 G20 정상회의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화상 면담이 성사됐죠. 이 자리에서 머스크는 폭탄 선언을 합니다. 한국을 아시아 기가 팩토리의 최운 투자 후보지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가 팩토리가 뭡니까? 테슬라의 심장이자 생산 거점이에요. 미국, 독일, 중국에만 세워진 초대형 공장을 한국에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였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머스크는 내년 한 해에만 한국 기업의 부품을 100억 달러 이상 구매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 돈으로 13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게 단순한 립서비스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테슬라라는 거대한 기계를 움직이는 핵심 공급망으로서 한국의 중요성을 인정한 발언이거든요. 대통령과의 독대까지 성사시키며 이런 약속을 한 건 한국이 테슬라의 미래 전략에서 핵심 축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의 제조 능력, 부품 공급 능력은 테슬라 생산 라인 유지의 필수적인 요소가 됐고, 이제 머스크는 한국 없이는 자신의 비전을 실현할 수 없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 전기차 한 대를 뜯어보면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부품들이 곳곳에 박혀 있거든요. LG의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차의 심장을 뛰게 하고, 삼성전기의 카메라 모듈 8개가 자율주행의 눈이 되어 주변을 감시합니다. HL만도의 전자식 조향 장치는 핸들을 정밀하게 제어하죠. 현대모비스의 램프, 삼성 SDI의 배터리 셀, 심지어 작은 전자부품 하나까지 한국산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30대 중반 김대리가 출근길에 타는 테슬라 모델 4, 그 안에는 최소 수십 개의 한국 부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 부품 없이는 테슬라가 굴러가지 않는다는 말이 정말 과장이 아닌 겁니다. 이건 단순한 납품 관계가 아니에요. 테슬라 엔지니어들은 한국 협력사들과 매일같이 화상회의를 하며 부품 성능을 개선합니다. 0.1mm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정밀 기술 파트너십이죠. 한국 기업들의 우수한 품질 덕분에 테슬라는 경쟁사보다 한 발 앞선 완성차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머스크에게 한국은 이제 때려야 뗄 수 없는 생산 파트너가 된 겁니다. 그런데 협력의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죠. 자율주행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AI 칩입니다. 그리고 이 칩을 만들 수 있는 곳은 전 세계의 손에 꼽힙니다. 2023년 5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 실리콘밸리 연구소에서 머스크와 직접 만났어요. 이 만남이 왜 중요하냐고요? 머스크는 자율주행 AI 칩 생산을 TSMC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과의 긴장 관계를 생각하면 대안이 절실했던 겁니다. 그런데 TSMC 수준의 파운드리 기술을 가진 곳은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죠. 게다가 가격 협상력까지 고려하면 삼성과의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차세대 AI 칩 파운드리 생산을 맡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요. 계약 규모는 약 24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24조 원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건 단순한 부품 거래가 아닙니다. 머스크가 꿈꾸는 자율주행의 미래, 그 핵심 열쇠를 한국이 쥐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반도체 동맹을 통해 한국과 테슬라는 이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한국을 찾는 건 머스크만이 아닙니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줄줄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고 있거든요.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부터 봅시다. 그는 삼성, SK 하이닉스와의 협력을 필수 불가결하다고 못 박았어요. HBM, 고대 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AI 칩의 성능을 좌우하는 게 바로 이 HBM인데 전 세계 시장을 SK 하이닉스와 삼성이 양분하고 있죠. 오픈 AI의 샘 알트먼도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AI 기술 활용 능력을 극찬하면서 AI 반도체 동맹을 제안했어요.
넷플릭스의 테드 서렌도스 CEO는 어떻습니까? 한국 콘텐츠에 4년간 3조 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같은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를 강타하는 걸 보고 결정한 거죠.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한국을 최고의 기술력과 역동적인 시장을 동시에 갖춘 지구상 유일한 테스트 베드로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기술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고 가장 까다롭게 평가하는 한국 시장에서 성공하면 전 세계에도 통한다는 공다는 공식이 이제 글로벌 상식이 됐습니다. 한국은 이제 빅테크들의 필수 경유지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글로벌 거인들이 한국에 이렇게 매달리는 걸까요? 감정 때문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철저한 계산에 의한 거죠. 한국이 가진 세 가지 핵심 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자본입니다. 한국 투자자들의 주식 보유량, 콘텐츠 투자 유치 능력은 글로벌 시장의 큰손이에요. 테슬라 20조 원, 넷플릭스 3조 원. 이게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거든요. 두 번째 무기는 기술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배터리, HBM, 카메라 모듈. 이런 핵심 부품 없이는 글로벌 기업들이 제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삼성,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없이는 AI도, 전기차도, 스마트폰도 굴러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 무기는 시장입니다. 까다롭지만 트렌디한 한국 소비자들에게 성공하면 전 세계에서 통한다는 공식이 이미 입증됐죠.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한국은 단순한 시장을 넘어섰습니다. 자율주행, AI, 로봇 산업 등 미래 기술을 완성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엔진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이제 한국 없이는 미래를 그릴 수 없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머스크를 비롯한 전 세계의 관심, 이건 아직 시작 단계일지도 모릅니다. 머스크가 꿈꾸는 AI, 로봇, 우주 산업의 미래에서 한국은 더 이상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미 글로벌 기업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핵심 파트너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흐름을 제대로 활용하는 겁니다. 단순한 부품 공급자, 투자자에 머물지 말고 주도적인 리더로 도약해야 합니다. 신기술을 가장 앞서 받아들이는 한국인들의 저력, 이미 우리는 그 자격을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머스크의 한글 댓글 하나에도 수십조 원의 계산이 숨어 있다는 걸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미래는 우리가 이끌어갈 차례입니다. 여기까지 경제 읽어주는 채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